원수님께서 세 번째로 사업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굳은 비에 옷자락 흠뻑 젖어들었어도 전견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내리는 찬비를 고스란히 맞으신 경애하는 문수님. 제일 먼저 현대적으로 능력 확장된 냉동 저장고에 들으시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업 주신 대로 초급동 및 냉동 저장 능력을 정확히 조성했는가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보내줄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이 이곳수산사업소가 개건 현대화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냉동하면 항상 신선한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이요. 멋있어, 대단해. 생선이나 다름없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냉동 창고의 한 끝에서 한 끝까지 고르시기를 그 몇 번. 이렇게 영하 수십 도 속에서 오랜 시간 그 모든 냉동 창고들을 빠짐없이 돌아보시느라 비에 젖은 옷자락이 얼음투성이로 변하고 말았건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기쁨 속에 시정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이런 풍경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풍경,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흐뭇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물고기 폭포 쏟아지고 물고기 산이 솟아오르는 이 희한한 풍경을 일체오경이라 이름 지어주신 경애하는 문수님. 인민을 위하시는 그 사랑, 그 용도로 안아오신 오늘이건만 그 모든 성과를 오로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러르며 사업소의 총무원들은 격정의 눈물 터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황금해의 세력사, 이재오경의 새손경은 우리 민들을 위하시는 원수님의 하늘에 닿은 그 소원이 꽃피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굳은 날 험한 길에 가림없이 현재 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 맞고 보내시는 하루하루는 이렇듯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날뿐이어서 오로지 원수님 안녕만을 바라는 인민의 마음 그리도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온 하루 먼 길 위에 찬바람 맞으시고 이 밤도 서색은 이웃인 문수님 자정이 넘었는데 언제 견치시렵니까 원수님 이제는 상태선거 이 세상에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利益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끝없이 가고 가시는 애민헌신의 길, 인민복무의 길. 그 길에서 평범한 인민들과 효련의 정을 나누시고 그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무한한 힘을 얻으시며 우리 원수님 언제나 더 깊이 간직하신 것은 그렇듯 미덥고 성실하고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 숭고한 열망, 복원 부문에도 얼마나 무수한 사랑의 전설을 낳은 것입니까? 해야 할 일, 중대한 일들이 많고 많으시었지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 부문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 경의하는 원스님. 우리 인민들이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 혜택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뜻이었으니 해마다 최상급의 희한한 의료봉사 기지들을 일도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것만도 한없이 고마운 은덕인데 인민들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시려 불편하신 몸이시었건만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셨습니다.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문제를 대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경의하는 원스님.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특별히 안중에 두시고 찾고 또 찾으시며 불멸의 경도 자욱을 아로새기셨습니다. 인민들과 군인들을 찾으실 때마다 늘 의약품 보장 실태에 대해 깊이 관심하시며 대중의약품을 더 질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해 오신 경의하는 군수님이시었습니다. 인민들에게 효능 높은 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심해 오신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치료 예방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약품들을 적극 연구 개발하며 약품 포장을 위생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할 때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보건제도가 우월하다고 해도 약품의 질이 높지 못하면 그것이 빈말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적인 보건 정책이 교과서의 굴줄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으신 듯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생산 공정들을 빠짐없이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생산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약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 인민의 건강을 위해 눈물겨운 노고를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우러르며 인민을 위하는 혼신의 자세, 복무자의 사명감을 깊이 새겨하는 그날의 격정. 인민을 받드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높으신 뜻과 다심한 보살피심 속에 정성제약 종합공장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해 오르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가 너무도 기쁘시여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큼직한 자랑스러운 성과물을 직접 보고 싶으시여 당창건 이른돌술 눈앞이던 그처럼 분망하신 시기 천사만사를 제쳐놓으시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예로부터 병치료는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약을 먹으면 약 효능이 몇 갑절 높아질 것입니다. 공장의 과학기술 역량이 간단치 않다고 민족적 자존심도 높고 기술 실무 수준도 세계와 어깨를 견줄만 하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상비 약들의 가지수를 더 늘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연구 개발 과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의약품 생산에서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해박한 식견으로 수액 생산과 검정, 보관 그 모든 공정을 깊이 헤아리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본스님. 우리가 만든 효능이 높고 위생 안전성이 담보된 수액제로 전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이제는 수액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오시고 또 오시어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거더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 주신 경의하는 본스님. 나라 형편이 어렵지만 한 푼의 자금이라도 더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데 돌려야 한다시며 인민을 위한 의약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늘 같은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의약품 생산에서 세계를 따라 앞서야 하오. 경나는 원수님의 분열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제약 생산 기지는 위대한 그 사랑 그 운동을 길이 전하며 약품 생산 정상화의 동음 높이 세계를 향해 비약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의 학부형이 되시어 아이들의 고운 꿈 모두 꽃 피워주시며 세상에 부름없이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문스님.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복과 학용품을 해결해주는 사업을 자신께서 직접 맡아 안으시고 하나하나 실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공급할 가방과 학용품, 교복, 신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은 나라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특팀없는 의지가 일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을 환하게 내세우고 싶으신 친후보의 심정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생 교복의 형태와 색깔을 개선하도록 하시고 교정별, 남녀별 교복 견본을 완성시켜 주신 경의하는 본스님. 원료 자재 보장과 생산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주신 어버이 사랑 속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여름 교복과 겨울 교복뿐 아니라 샤츠며 신발, 양말 바지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일식으로 해주기 위한 전투가 온 나라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가방을 위해 바쳐오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심혈은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손에 들고 다니는 책가방보다 쓰기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배낭식 가방을 만들어줄 것을 발기하시고 세계적인 학생용 배낭식 가방의 종류와 재질, 가방 색깔과 그림 장식도 친히 연구하시며 다정과 다양과 다색화된 질 좋은 학생 가방들을 안겨주시려 그 도안들을 여러 차례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 가방 생산을 위해 현대적인 가방천 생산 공정을 잘 꾸리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학생용 배낭식 가방이 새로 나왔을 때 현지에 나오시어 보아주셨습니다. 이
가방들을 메고 웃고 떠돌며 학교로 오고 갈 학생 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밀끈을 잘해주어 아이들의 어깨가 아프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가방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틀을 해주고 발광띠도 붙여주며 그림 장식도 계속 바꿔주어야 한다고 다짐히 이루시었습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와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과 기호와 취미에 맞게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시며 문스님께서는 나라의 수백만 아들 딸들이 이용할 가방 생산을 위해 이토록 품을 들이시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그 마음으로 온 나라 학생들의 학습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정. 어떤 일이 있어도 전국의 유치원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장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현대적인 학습장 공장을 일떠 세워주시었습니다. 공장에서 첫 학습장이 나오던 그날엔 자정이 넘도록 새벽이 다 되어오도록 학습장들을 보아주시며 나는 이 날을 잊을 것 같지 못하다고 그처럼 기뻐하신 우리 원수님. 몸소 글도 써보시며 종이가 피지 않는가 세심히 살펴보시고 간성조선을 떠매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 학용품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시책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중단 없이 해야 할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이런 후대 사랑,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땅 수천 수만의 아들 딸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품어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 부모들을 대신하여 억만 자루 그 품을 다 걸머지시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학습장이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데도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한 학습장 공장의 명칭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시며 경례하는 원수님 조용히 부르신 노래.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이 노래와 더불어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저국의 고향예를 불러일으켜주는 민들레. 새 세대들이 저국을 사랑하는 나라의 육군으로 귀중한 보배로 자라나기를 바라시어 이 땅에 생물든 모든 아이들의 꿈을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어버이의 정을 담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습장에 민들레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셨습니다. 민들레 학습장까지 생산하면 우리 학생들의 가방도 우리의 것, 교복도 우리의 것, 학습장도 다 우리의 것으로 되게 된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민들레 학습장이 꽝꽝 생산되는 것이 보고 싶으시어 몸소 공장을 찾아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마음을 안고 학습장을 생산하는 우리 당의 법의 공장이 생겼어. 정말 멋이 있어. 우리 학습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 다시 어린이가 되어 공부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림 종이의 질을 세심히 가늠해 보시며 이만하면 질이 좋다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본스님.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뜨겁고 사려 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학습장, 우리 가방, 우리 학용품을 쓰게 되면 우리 것의 귀중함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경리하는 본스님께서는 우리 당의 마음을 안고 자식들에게 책을 매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습장 생산에 혼신해야 한다고 하시며 학습장 생산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은 자신께서 직접 풀어주겠다고, 이 공장의 생산 실적도 자신께서 직접 총괄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공장의 동음이 묻는 것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세상의 부름옵소라의 노랫소리가 묻는 것이나 같다고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절절하신 당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거동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만 부모의 사랑을 합치고 합쳐도 비기지 못할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한없이 숭고한 고대 사랑, 날이 갈수록 뜨거워만지는 가장 열렬한 미래 사랑에 또 받들려 우리의 새 세대들 희망찬 미래로 나리쳐갑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경도로 하여 희한한 과일 대풍이 들어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 과원들의 과일 대풍이 들게 해주시고 집집마다 과일 향기 넘쳐나도록 해주신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민들의 가슴 뜨겁게 젖어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과수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해마다 찾으시어 과일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창구님의 령도 사족이 령력히 오려있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세계 굴지의 청춘 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킬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리하는 본스님. 삼복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농장을 거듭 찾으시어 드넓은 과수밭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과일 생산 실태를 알아보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해마다 과일 생산을 늘리도록 더 높은 목표도 제시해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힘껏 밀어주겠으니 신심을 가지고 해보라고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한여름의 폭염을 헤치시며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이날은 지난해 농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다고,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 속에서도 예년이 없는 대풍이 이룩된 것은 나라가 흥할징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경리하는 본스님.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 대풍을 안아온 이 자랑스러운 모습은 세상이 보란 듯이 강성본용의 령마루를 향하여 줄다름쳐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가까운 연간에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과수업 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는 천령아리의 사과바다라는 새로운 시대호가 태어난 여기 고산 과수종합농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고산 과수종합농장을 여러 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농장을 세상에 도울도 없는 대규모의 과일 생산 기지로 훌륭히 전변시켜 주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묘문계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으로서 농장 역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자고 하신 경리하는 본스님.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과 농약들도 보내주시며 과소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지도록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어 고산 땅에는 과일 생산에서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훨씬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가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과꽃이 활짝 피어난 봄날에도 과일이 무르익은 가을에도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려온 농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 경리하는 원수님께 꼭 풍요한 작황을 보여드리고 한순간만이라도 기쁨 속에 모시고 싶은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없는 그리움을 담아 경리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 우리 농장에 예년이 없는 과일 대풍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과가 달렸는지 300알 이상 달린 나무들은 가지가 당장 부러질 것 같습니다. 황홀하게 펼쳐진 사과바다를 보시면서 잠시나마 머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서 겹싸인 피로를 풀어주십시오. 평범한 농장원들이 무랍 없이 올린 청을 오히려 고맙게 받아주시며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경리하는 본스님. 동무들의 편지에 사과가 땅이 거지게 달려 사과 알들을 실로 메어 놓아서라도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가지마다에 탐스러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어. 철령 아래에 온통 붉은 사과밭이 펼쳐졌어. 오늘의 과일 대풍을 안아오시려 바치신 심혈과 로고 정녕 끝이 없으시었건만 경리하는 원스님께서는 그 모든 공로를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었습니다. 온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어. 정보당 50여 톤의 사과를 수확하게 된다니 대단하오. 농장에서 당제 7차 대회가 열린 올해를 과일 대풍으로 맞이했어. 철령날의 사과바다의 역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리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역사이거니 우리 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던 장군님의 그 묘문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려 농장을 찾고 찾으신 원수님의 그 령도 그 로고로 하여 오늘과 같이 과일 파도 설레이고 온 나라에 과일 향기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수확한 사과를 인민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여기 고산 땅의 과일 대풍 소식이 전해지면 저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원수님 마음속엔 오직 우리 군인들, 우리 인민들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희한한 과일 대풍,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자랑찬 전변과 무수한 새 기적들은 진정 경리하는 원수님의 애민 혼신의 위대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인민은
원수님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무엇이나 다 잘 되고 원수님만 따르는 길에 더 밝고 희양한 내일이 앞당겨진다는 삶의 진리를 날이 갈수록 더욱 심장 깊이 솔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갈수록 인민들에게 나날이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로 혼신하시는 경의하는 문수님, 인민은 바라옵니다. 문수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조국의 부검 위에 온 몫을 불태우시며 찬란한 우리 미래 펼치시는 문수님, 새날이 밝았는데 또 먼 길 떠나십니까? 문수님, 너울도 선한 거 옳다옵니다. 문수님 한 분만 믿고 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문수님 안녕만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깡골이 바쳐가시는 우리 문수님,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오늘도 현지 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십니다. 그이의 이야기 나누며 누구나 눈시울 쳐도 그이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나 행복의 흉내, 낮이나 밤이나 그저 우리의 곁에 감돌고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 집집에 다 있네. 자유로운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 인민은 한 마음 믿고 따르네. 김정은 통치. 잔이슬 내리는 새벽도 한밤도 찾아오시오. 우리의 소박한
비치는 그 뜻은 우리 일이 성이 되고 미래로 이끄는 그 힘은 신념을 안겨주네. 자유로운 우리 부모님 위대하신 우리 용도사 인민은 한 마음 믿고 따르니 김정은 동지. 인민은 한 마음 믿고 따르니 김정은 동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의 서술과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한 처녀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를 오늘의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든 고생을 낙으로 바람으로 여기시는 예수님 어머니, 언제나 정다운 목요에 내 자리를 남겨놓고 걸음걸음 힘이 되어주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2001년 9월 어느 날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한 평범한 가정에 정말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성전선 건설자였고 어머니도 역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귀여운 딸이 출생하자 그들 부부는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앞날에 대한 자기들의 꿈과 소원을 담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제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으로 자라라고 일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 가정에는 그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된 제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사랑하는 딸애를 품에 안은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도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아기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하는 딸의 앞길에 항상 밝은 빛만 비춰들기를 바라면서 딸의 이름을 유경이라고 지었습니다. 유경아, 유경아. 이 사진은 유경이가 12살 나던 해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경이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정말 밝게 웃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은 유경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집안의 외동딸로 사랑만을 독차지하며 살던 어린 유경이에게 너무도 불시에 닥쳐든 운명은 고아라는 무섭고도 낯선 두 글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우린 내 생활과 행복의 존버도 같았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때 유경이는 자기가 읽었던 한 편의 소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플랜더즈의 개였는데 주인공인 닐로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은 정말 불쌍한 고아입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재간도 정말 뛰어나고 마음씨도 착한 소년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끝끝내 외면해버립니다. 소녀는 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누워서 같이 죽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어. 우린 단 둘뿐이야. 부모님들이 그리워 홀로 눈물을 흘릴 때면 앞날에 대한 불안이 우린 마음을 싸늘히 울컥했습니다. 사랑이 보답이 없고 믿음에 응하지 않는 이 무정한 세상에서 죽음은 사랑에 충실한 개와 굳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소년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경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고아의 초상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서 계속 울기만 하던 유경이. 바로 그때 그 유경이에게 가까이 다가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녀의 아버지가 노동자로 일하던 성전선 건설사업소 초급당 지도원 윤순희 동지였습니다. 유경이가 그때 부모들 사랑 한창 받아야 할 시기인데 그때 부모도 이뤘으니까 그때 부모 이룬 그 슬픔에 너무 울면서 진짜 진짜 밤새 이랬습니다. 이거 윤순희 당지도원 동지가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이는 엄마가 유경이 아버지가 출장 가기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웃으면서 나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모습이 유경이를 딱 부탁하러 올라왔던 것 같아서 난 유경이 떼놓지 못하겠어. 내가 앞으로 딸처럼 윤아하고 같이 군울 없이 내가 키울래. 그 윤순희 동지는 거의 30년을 성전선 건설 사업소에서 당일꾼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였습니다. 졸놀라게 한 것은 윤순희 동지가 지금까지 맡아서 키운 부모 없는 청년들이 30명을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지도 누구하고 데려다 키웠단 말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동업이나 숱한 그 부모 없는 자식들 데려다 키웠단 말입니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거 뭐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저 굳힐 새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또 여기서 시집장가 보내면 또 출가 보내면 또 다. 이 통보문은 그 성전선 건설 사업소 1건설 때 1작업반 당세법이소 김윤길 동지가 저에게 보내온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소대회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총비소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은 김윤길 동지는 저에게 부모를 다 잃고 하마터면 인생까지도 그르칠 뻔했던 자기를 부터안고 윤수리 동지가 정말 석을 많이 썩였다고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윤순이 동지가 우린 유경이까지 맡아안겠다고 했을 때는 자기도 윤순이 동지를 만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순이 초급당 지도원 동지의 집에서는 우리 사업소의 그때 윤순이 초급당 지도원 동지의 집에서는 우리 사업소의 부모 없는 청년들이 4명이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유경이까지 또 맡아 안으면 부담인들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경이를 내면하지 못하겠어. 유경이 아버지도 당일군인 내가 자기 딸을 맡아 안았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놓지 않을까. 그때 그의 모습에서 난 뜨거운 사랑과 정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뜨겁고 열렬하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과 정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받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전 생각해봤습니다. 윤순이 동지가 왜 유경이를 품어 안았을까? 한 노동자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아니면 그가 정의에 푼 여성이어서? 아닙니다. 이 땅에 불행을 당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당의 그 숭고한 사랑이 바로 인여성 당일꾼으로 하여금 부모 없는 유경이 앞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유경이가 14살 때 찍은 새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이 녀석이 바로 윤순이 동지이고 윤순이 동지의 남편, 그리고 윤순이 동지의 친딸인 윤아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경이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또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정말 밝게 웃고 있습니다. 흔히 사진은 정지된 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유경이의 밝은 웃음소리, 또 그가 타는 경쾌한 선풍금 소리. 딸이 자기 그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이거 이 유경이를 더 좋아하기도 하니까 좀 딸들 어떤 때는 좀 싫어서 어머니한테 좀. 피스코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게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하고. 그다음에 또 언니 왔으니까 어머니는 나하고 안 잔단 말입니다. 언니 꺾여 잔단 말입니다. 한 주일은 참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윤순이 당 지도원 동지를 나는 언제부터인지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경이는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행복했던 가정을 떠나는 날이 있게 될 줄은. 이건 유경동무의 일기장입니다. 2017년 2월 9일 목요일 날씨 개임. 내가 정들었던 이 집에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밤이다. 내일이면 나는 중등학원으로 가야 한다. 큰엄마는 내 짐을 다 싸놓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겠다고 했다. 난 큰엄마에게 말했다. 큰엄마, 나 큰엄마랑 유나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나? 큰엄마는 유경아 하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셨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윤순이 어머니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윤순이 어머니는 걸음걸음 나의 생활을 벗어나. 그때 사실 윤순이 동지는 유경이와의 작별이 너무도 힘들어서 우정 사무실에 나가서 온 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 윤순이 동지가
왜 유경이를 중등학원에 보낼 결심을 했겠는지. 사랑이 식어서일까? 아니면 정이 멀어져서일까? 2017년 2월 2일부 노동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 지도하시고 평양초등학원과 평양중등학원의 원아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때 윤순이 동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오늘만이 아니라 그들의 먼 앞날까지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세계를 가슴에 안아볼수록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친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눈물 속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양 중등학원으로 가는 길 위에 하얀 눈이 서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길 위에 한 소녀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바로 큰엄마의 품을 떠나서 평양 중등학원으로 가는 유경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윤순이 큰어머니와 같이 산 것은 한 해 남짓했지만 그때 나에겐 마치 더 오랜 세월을 함께 있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왜 그리도 눈이 많이 오던지 하얀 눈발로 멀어 나를 그리도 사랑해주던 윤순이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나의 친동생과도 같은 유나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굽이 덜고 두 굽이 덜고 생활에 이런 굽이들이 있는 줄 어린 유경이가 그때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유경이의 뒤를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걷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윤순이 동지였습니다. 인간의 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까? 그들이 함께 산 나날은 불과 1년입니다. 하지만 그 나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정을 맺은 윤순이 동지와 유경이였습니다. 눈물 속에 유경이를 바래오면서 윤순이 동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유경아, 잘 가거라. 이 길이 큰엄마의 작은 품을 떠나서 더 크고 더 넓은 사랑과 정의 바다에 안기는 길임을 너는 머지않아 꼭 알게 될 거다. 네가 유경이구나. 난 너희 담임선생이야. 윤순이라고 해. 윤순이? 우연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놀라운 일치라고 해야 합니까? 그 평양 중등학원에서 유경이를 담임한 선생님의 이름도 바로 윤순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순이 선생님은 윤순이 큰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순이 선생님은 처녀였는데 무척 여구성이 높고 엄격한 교원이었습니다. 그때 속상하게도 유경이의 꽁하고 소심한 성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해서 한번 욕을 먹게 되면 그 욕이 내려갈 때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형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경이가 없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속이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경이가 본래 같이 살던 큰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유경이가 큰어머니와 함께 학원에 다시 왔습니다. 이때 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순이 선생님은 얘기하면서 계속 웃었지만
사실 유경이를 맡아 안았을 때는 너무 속상해서 자꾸 울었다고 합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교원들이 원아들을 친부모된 심정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자기의 정성이 모자라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유경이가 속을 터놓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울면서 자기를 자책했다고 합니다. 윤순이 선생님은 그 눈물 속에 유경이를 더 따뜻이 품어 안았고 유경이는 그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중등학원에 어머니랑 같이 갔을 때인데 언니가 저기서 학원 운동복 입고 막 달래 나오면서 막 어머니하고 나한테 막 안기면서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얼굴도 더 고와지고 몸도 나아지고 어머니가 오시더란 말입니다. 나와 언니가 이렇게 반갑게 막 어울려서 뛰노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나도 우리 집에서 유경이 키울 때 저렇게까지 해주지 못했다. 이 학원에 오니까. 윤순이 큰어머니와 윤순이 선생님. 이들의 이름이 같은 것은 분명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인간이 한 고아의 운명 앞에 꽃같은 모습으로 꽃같은 자격으로 비춰지는 이런 일도 과연 우연이라고 봐야 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과 정으로 가꿔주시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우리 유경이 이제 크면 뭐가 될까? 자식의 앞날을 사랑 속에 설계해보며 고운 꿈을 많이도 꾸던 유경동무가 교육자가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랐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원까지 다 안고 유경동무는 평양교원대학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폈습니다. 그 사랑의 교정에서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유경동무의 어머니가 되주었습니다. 유경동무를 키운 선생님들은 대학 교정에서 경리하는 원수님을 만나 배운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날에 간직한 영광은 유경동무에게 그대로 이 세상 제일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이 돼서 부어졌습니다. 내 나이 20살. 저는 나의 성장의 덜기덜기에 비껴들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 없는 청년들을 맡아 돌봐주며 그 모든 고생을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성전성 문설 사업소의 윤순이 큰어머니. 처녀 시절의 아름다운 꿈을 고스란히 문화들에게 바치며 교단에 서 있는 평양중등학원의 윤순이 선생님.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교정에서 만나 배운 영광을 제자들의 가슴속에 보답의 불씨로 심어준 평양교원대학의 선생님들. 이들은 저에게 어떻게 사는 생이 아름다운 삶이며 빛나는 인생인가를 배워주었습니다. 평양중등학원, 평양교원대학. 이렇게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을 따라 성장해온 제가 다음번 인생의 자욱도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 찍혀있는 삼지연실에 찍어가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유경동무의 앞날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습니다. 윤순이 동지와 대학의 선생님들은 유경동무가 태를 묻은 수도 평양의 어느 한 소학교 아늑한 교정에서 교편을 잡기를 바랬고 또 그의 청춘 시절이 행복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경동무는 단연코 삼지연으로 갔습니다. 그의 탄원을 두고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고. 편안할 수도 있었던 수도의 화려한 생활을 두고 머나먼 산간도시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다 바치려는 감 높은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 곳곳마다에 새겨져 있는 삼지연 씨.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삼지연 씨로 탄원한 것은 그 무슨 희생이 아니라 더 없는 긍지이고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우리 아버지 원수님 제일 가까이로 가는 행복의 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 불과 1살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난 그가 부럽습니다.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처녀로서 정말 그가 부럽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저의 각오와 결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습에 재물을 붙이지 못한 애꾸러기 학생들 때문에 처음 탄원으로 해서 앙양됐던 열기는 차츰차츰 식어졌고 그는 자주 알아누웠습니다. 물론 북방의 추위를 이겨내기 힘든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결심대로 또 배운 대로만 되지 않는 교원 생활이 그의 마음을 나약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웠고 또 윤순이 어머니와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합숙으로 교장 선생님과 비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잘 도와주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양교원대학 졸업생이 자기 학교의 교원으로 온데 대해 더 없는 긍지로 잡으러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작은 서학교의 한 개 학급의 담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형들, 아니 온 삼지연시 사람들의 친딸이고 친누나고 친혈육이라고 평양중등학원과 평양교원대학에서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선생을 누구나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우리 합숙을 매일같이 찾아와 생활을 보살펴주던 시당위원회 일꾼 동지들이며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미처 익히지 못한 삼지연 씨의 많은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성장해온 내가 그 사랑의 자옥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삼지연 씨의 탄원해온 내가 이렇게 눈물이나 흘리며 주저앉아 있으면 유지껏 나를 키워준 고마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탄원이 왔다는 그곳으로 은연중 그 어떤 특혜를 바라고 제사를 바랬던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라고 내짚은 걸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보답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약해질 때 따뜻이 손잡아 일으켜준 사랑과 정이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2021년 8월 유경동무를 성년절 경축 행사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속에 내가 안기요 사는 칼을 세월의 그날의 기념사진에서 전 유경동무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에 담았던 서원, 언제나 밝은 빛만 비춰주기를 바랬던 그 서원이 생각납니다. 인생의 먼 길에 헛디딜세라 넘어질세라 비춰준 밝은 빛. 그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유경동무가 수도 평양에서 나서 자란 처녀가 아니고 저국 땅 한끝 어느 산골막바지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성장이, 그의 운명이 과연 지금과는 달리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디서 나서 자랐든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과 같은 자격으로 우리 앞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경리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오보이로 모시고 사는 원수님의 식솔이고, 이 나라는, 이 땅은 사랑과 정의 대화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날에 한나란 씨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웃음마저도 잃어버렸던 한 고아의 운명이 과연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만일 유경동무의 부모들이 살아서 오늘 유경동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추석날이었습니다. 윤순이 어머니는 그날도 멀리 있는 나를 한심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벼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로 나를 찾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마치도 전화 한 끝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생활하는 합숙의 창가에 서면 저 멀리 성전선 철탑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철탑이 아니나요?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에 첫 주소로 된 여기 삼지연 씨,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여기 삼지연 씨의 휴양한 불빛이 영원히 빛나게 하기 위해 멋진 칼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철탑. 이 땅은 꼭 저 철탑처럼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옥세게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옥세게 굳세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정말 서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느 문학가나 필자가 형상적인 언어로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의 품에서 자란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한 한 국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 아이들의 노래소리 즐거우고 따뜻한 내 나이 24살. 눈물도 있고 사연도 많았던 나의 인생길에 따뜻이 비껴들었던 고마운 모습들. 소중한
그들이 부어준 사랑과 정은 나에게 이 세상에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과 정으로 나를 오늘에로 또받들어준 고마운 어머니들처럼 나도 삼지연 씨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백두대지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한 생을 바치어 나를 안아 키워준 이 땅을 지키며 그 사랑에 보답하련다. 열렬한 애국 중심으로 당의 위협을 받들고 옹이에 나가는 미도운 청년 존이들이 평양의 북쪽 관문 서포지구에 존이거리를 일도 세운 때로부터 2년이 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4년 5월 14일 존이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 태포를 꺼내셨습니다. 서포지구의 새거리 건설은 청년들을 새 시대의 주인들로 혁명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키우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웅심 깊은 뜻과 의도에 의해서 펼쳐진 대건설이었습니다. 존이거리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산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정인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과 함께 서포지구에 엉군 하나의 새거리를 일도세울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그 방대한 건설 과제들을 우리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에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당의 뜻을 받드는 용해로운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봉적 역할을 다해 나가길 바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받아안고 전국적으로 10여만 명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 전국으로 탄원에 나섰습니다. 2023년 2월 25일 존이거리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수도 건설에서 청춘의 용명을 떨쳐갈 열정과 자신심에 넘쳐있는 청년 존이들을 고무해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새세대 청년들의 투쟁과 전진의 상징인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깃발도 몸소 수여해 주시고 착공의 뇌성도 우렁차게 울려주셨습니다. 현대적인 새거리의 이름을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명칭과 어울리게 존이거리라고 뜻깊게 지어주시고 나의 청춘 시절이라는 글발이 씌워진 일기장도 보내주시며 새거리를 일도 세우는 과정이 그대로 청년들의 사상 정신적 성장과 혁명적 단련 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청년 건설자들은 불과 1년 동안에 4,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많은 공공 건물들을 훌륭히 일도 세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존이거리 준공식이 송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 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영광의 철혈종에 세워주셨습니다. 동지들과 집단 앞에 떳떳이 나서고 싶어 수도의 새거리 건설장에 탄원한 제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맘 가까이 만나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받아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저의 땀과 노력을 바쳤을 뿐인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몸소 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이학쟁이 혁신자 춘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 잡아주신 이 손으로 우리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빗물시키는데 저의 적은 힘이 남아 이바지할 마음뿐입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2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거창한 변혁 시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전설적 위원의 전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로 우리 위협의 거대한 동력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품속에서 혁명과 인생의 참뜻을 배우며 성장하고 애국의 성스러운 한길에서 씩씩하고 용감한 투기의 기질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는 우리의 미돈 청년들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고 강산을 변모시키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지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 올리고 있습니다. 룡독적 단위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화학소묘 방적종합직장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장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체득시키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실속 있게 벌려 수많은 다년분 계획 완수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분출시켜 해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화학소묘 방적종합직장이 2종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3대 혁명 기수집단의 영예와 긍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할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과학자 숙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대중운동 결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일토에 오려 있는 당의 령도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이 선차적인 힘을 놓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사업을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봉사활동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학자 숙소에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단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경영관리를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올해 농사에 관건이 달린 모내기를 조기에 질적으로 끝내고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초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정과 의지로 온 나라 전야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을 한 마음으로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토쟁기세가 날을 따라 거소되고 있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모내기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쌀이 많아야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박력 있게 내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봄철부터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도 특파기자들이 당면한 용농 작업으로 들끓고 있는 각지 농장들의 소식을 연일 전해오고 있습니다. 리독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리원 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제기를 신심 드높이 모내기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안의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담당 농장들의 좌지를 정하고 물질 기술적 보장 사업에 힘을 놓는 것과 함께 모내기 선행 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일정 계획을 투팀없이 수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모내기가 들어간 데 맞게 논소리치기와 물론두렁짓기를 비롯한 모내기 소는 공정에 손차적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냉성 있는 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데 맞게 이 정전에 모내는 기계를 우리가 용량냉상물을 3년째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내는 기계의 비중이자 곧 알곡중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위들에 가서 용량냉상 모내는 기계의 개조경험을 오리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번번을 다해갈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정이 또받들려 첫 시작부터 모내기 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함흥시 구흥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오리를 자랑찬 알곡중산 성과로 빛내일 한마음 안고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구육당위원회 지도 밑에 4,500여 톤의 도시원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구흥농장을 비롯한 구역 안의 5개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현재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끄는 데 필요한 풍년 모이로와 비토신 이러한 종자처리를 진행하고 씨 뿌리기 이후부터 작업한 기술원들과 모판 관리공들이 모판 관리를 과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현장 보여주기와 기술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날짜별, 허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모내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변모의 생육학적 특성을 따져가며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장에서는 불리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는 데 맞게 앞구루 밀보리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온천을 빠짐없이 찾아낸 농장에서는 밀보리 생육 상태를 포전별로 따져가면서 교차식 회전식 방법으로 밭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한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용농 공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넌 면적의 65%가 갈색 넌토양, 나머지 35%가 합성 충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그 65% 면적에 해당하는 갈색 넌토양. 강서구역에서는 모 종류와 포전별 지력 수준에 따라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당면한 용농 공정 수행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자강도에서 얼마 전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 관리에서 조체농법의 여부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기술 전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술 전수회에서는 용량 냉상무에 의한 먹이기 방법과 논뼈 품종별 모내기 조기 문제, 논판 양호와 밭작물 비배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전수회는 농업부문 일꾼들이 당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의 알곡 생산 목표 달성과 새시대 농촌익명 강령 실현을 위한 도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각성 분발시켜준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하기 위한 도적인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관리 기술 전수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술 전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이번에 지급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군은 물론 농장, 작업반, 분조, 포전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관통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서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서나 다 같이 과학농사 요리를 고조시켜 나갈 데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의 용량이 농업 생산에 적지 않는 지장을 주는 데 맞게 양수기들과 강우기들을 비롯한 관수 설비들의 합리적인 이용 문제와 여러 가지 파종기들과 탈곡기들을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들도 강구되었습니다. 삼지연시 중흥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감자 대풍의 자랑찬 성과로 빛낼 드높은 열의에 넘쳐 감자 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 조건도 알맞춤하고 감자 파종과 생육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농장에서는 감자 심기를 다고치는 것과 함께 파종이 끝난 포전들에서의 배수로 치기와 승수로 치기를 비롯해서 필요한 용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내세우고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는 당 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송시 안의 학생용품 생산 단위들을 거진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송시 안의 여러 학생용품 생산 단위들을 취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겹업공장과 가방공장은 제품의 질적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우수한 단위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체의 튼튼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전시회들과 품평회, 경기들에서 항상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이 두 공장의 질제고 사업은 지금 많은 단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준공된 때로부터 이 공장은 전국적인 학생교복 질품평회에 7차례나 참가해서 연속 우승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현대적인 설비가 제품의 질을 담보하지만 그 설비를 다루는 건 기능공이다. 이런 입장으로 기능공들을 양성하고 우대해주고 고착시키고 공장의 주인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 제품의 질을 100%로 담보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빨리 그 기능공들을 양성해서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한 명의 기술자가 공정검사들을 교육하고 공정검사들이 또 기능공들을 양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균 기능급수 한 급을 올렸습니다. 김혜용 기능공학교 교원은 학교를 운영한 지 2해도 못 되는 사이에 80% 이상의 종업원들이 기능공으로 자라나고 제품의 질뿐 아니라 생산성 제고에서도 뚜렷한 존진이 이룩되게 된 것은 단위의 제보이고 미천인 기능공 양성에 공장이 투자와 품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복에서는 깃부위와 윤기울선 부위가 가공해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장에서는 자체 기술자 기능공들로 창안 도입한 지구를 가지고 지난 시기보다 노력은 3분의 1로 줄이고 생산성은 2.5배로 높이면서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공장에서 제일 먼저 생산에 도입하고 또 전국의 모든 교복 공장들의 일반화한 기술 혁신화는 8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자가 만나본 많은 종업원들은 도안의 모든 학생들에게 맵시 있고 못들어진 교복을 해입히기 위해서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손진 기술과 우수한 경험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해서 교복 생산 단위들의 전율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들 사이에 2025년 사회주의 경쟁 종합회의에서 평송 가방 공장은 학생 가방 생산 단위들 가운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안윤옥 지배인 동지는 공장에서 생산한 소학교 뇌학생 가방이 지난해 국내 최우수 제품으로 평가돼서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미워줄 책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모든 제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 곧 질제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방 놓고 보게 되면 어느 한 공정도 서울이 할 수 없는 그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정말 책임적이고 대중적인 기술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이제 최우수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말 조마나 소나나 명백히 이제 기술 준비를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할 때 우린 생산에 도입합니다. 공장에서는 제일 우수한 고급 기능공들로 기술 준비실 역량을 꾸리고 그들이 공정검사원을 겸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이들의 노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생산의 매 공정에서 존문화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모든 기대공들이 3가지 이상의 공정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했고 생산의 효율성과 질은 다 같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과의 토대에서 공장은 제품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2, 4분기 학생 가방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부터 최고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낮 동안에는 마치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낮 최고 기온을 보면 11일까지는 최고 기온이 평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오르내렸지만 12일부터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졌고 오늘은 소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최고 기온도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18일까지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겠으며 16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들에 대한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 모내기를 좁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소이안 중부이남과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온송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끼고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